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주일의 시작, 잘 힘차게 시작하셨는지요? 먼저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2월 2일 수제 좋네요. 0202 한동훈은 국민의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 사용도 한동훈 때문이다. 지방선거 폭망도 한동훈 때문이다. 모든 게 한동훈 때문이다. 잘못된 건 모두 한동훈 탓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은 한동훈한테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 그 어벤져스 미원정 논설위원이 얘기했던 제3의 길이 한동훈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정말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책글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이현정 의원이 얘기한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한국에 폭설이 와갖고 또 힘들었다고 있는데 지금 2월 달인데 폭설이 오나요? 좀 뭐 날씨도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지난 주말에 여러분 뭐 이것 때문에 아주 기사가 뭐 여러 개 났었는데 사람의 띠로 뭐 한 20만 명 모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그래서 이 사람의 띠로 한동훈 지지자들이 여의도를 갔다가 뺑뺑 둘러쌌다. 행진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중요한 영상은 항상 슈츠로 만들어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이게 그 사진으로 딱 보면 실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영상으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지네요. 어쨌든 속도가 느리더라도 방송은 좀 무사히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한통령 채널에서 보는 게 제가 이렇더라 채널에도 올려놨는데 그래도 한통령 방송이니까 한통령 채널에 쇼츠에 보면은 맨 처음에 올라온 영상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빛나는 불꽃 작아도 나에겐 희망이 돼. 넘어지고 일어나는 반복 그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꽃 이 안에 타올라 힘든 길을 가도 난 있을 거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희망의 불꽃 날 살아있게
해. 저 빛나는 불꽃자가도 나에겐 희망이 돼. 넘어지고 일어나는 반복 그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꽃. 희망의 불꽃 내 안에 타올라. 힘든 길을 가도 난 웃을 거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희망의 불꽃 날 살아있게 해. 저 빛나는 불꽃자가도 나에겐 희망이 돼.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게 이제 원래 뜬 영상은 좀 길어요. 이건 이제 30초 정도 제가, 20초네요. 20초 정도 잘랐는데, 왜 20초를 잘랐느냐? 이 배경을 갖다가 희망의 불꽃이라는 노래를 썼잖아요. 원래 이게 저작권 때문에 곡에 안 걸리려면 이게 20초를 넘어가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노래에 맞춰서. 근데 똑같아요. 제가 영상이 굉장히 긴데 계속 해갖고 이 속도가 좀 빨리 돌린 거잖아요. 영상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갖고 그냥 띠를 갖다가 정말 20만 명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 언론에서도 지금 뭐 충격을 받고 난리를 치고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육천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사필경님 반갑습니다. 유병선님 한동원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주말 내나 이것 때문에 아주 큰 화두가 됐습니다. 장문의 화두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막 올렸습니다. 네, 올렸고 뭐 박상수 배우사 행진 중입니다. 여의도 공원 끼고 행렬이 디귿자로 꺾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준 영상 또 제가 뭐 굉장히 많아요. 사진도 많고 영상도 많고 이 숫자가 2000일까요? 20만일까요? 그분들이 자꾸 2000이라고 우기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2000이냐 20만이냐 요건 CCTV 여기 마포대교 영등포역 CCTV가 되게 이렇게 나오죠. CCTV로 봐도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 그래서 이제 구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썸네일이 한동훈 지지자를 대구면 집회 우리가 지킨다. 제명 한동훈 지지 집회 당세신 돌입. 제명에도 한동훈 돌아온다. 대규모 지지 집회. 한동훈 지지자들 규탄 집회.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제명대 한동훈 장애 새집결 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제명 한동훈 장애서 새집결. 당한 박선 장동욱 사퇴 요구. 제명 한동훈 출마 임박. 돌아올 것 지지자들 집결. 한동훈 무소속 출마하나. 제가 뭐 온갖 뭐 SBS, 뭐 TV조선, 뭐 MBN, 뭐 채널에 제가 뭐 온갖 방송 아마 이 기사가 100개 이상 떴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 내나 엄청난 화두가 된 집회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어제 화두가 된 게 바로 이 장면. 8일이면 이제 7일, 6일 남았네요. 일요일이에요, 8일이. 돌아오는 일요일인데 자, 토건 기획사에서 공식 발표 나왔습니다. 하고 한동훈 후보수대 2026 안내 예매 오픈 1시간 7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잠실 실내체육관 2만 명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석이 매진됐다는 건 뭐 2만 명이 매진됐다. 이렇게 봐야죠. 물론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만 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넓은 장소가 킨텍스 할 땐 1500석 아니었습니까? 1500석 7분 만에 매진됐는데 그 2만 석 규모도 1시간 7분 만에 매진이 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한동훈 쪽이니까 그 한동훈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만 이 극우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극우들은 도대체 이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썸네일이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 썸네일을 괜히 쓴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면은 한동훈은 국민의힘 저주에서 벗어날 이 극우들이죠.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극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형 구형받았잖아요. 그것도 한동훈 때문이다. 지방선거제 폭망할 거잖아요. 그것도 한동훈 때문에. 이거 뻔해요. 지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정말 예언할게요. 지방선거 폭망하고 나서
지방선거 폭로한 이유를 갖다가 백서를 내면 80%가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백서가 쓰여질 거라고 제가 미리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건 만원빵 해도 좋습니다. 저하고. 그러면 이 극우들은 지금 무슨 심산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그냥 다 한동훈으로 돌리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한동훈으로 돌리면 된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버티는 것도 장동혁 폭망해도 장동혁 책임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장동혁이 당대표로서 폭망해도 장동혁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건 뭐, 왜 그러느냐? 한동훈 때문이에요. 장동혁은 잘했는데 한동훈 때문에 지방선거를 폭망했기 때문에 장동혁이 왜 물러서냐? 이런 논리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사필기장님 모인 저희도 딱 보니까 2000하며 웃으며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필기장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비아냥이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이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이걸 이제 캡처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신규진이라고 아시죠? 그 73년생 한동훈 써갖고 떼돈 번 사람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 이제 한동훈이 나왔을 때 73년생 한동훈, 신규진 무슨 뭐 스페인의 뭐 어느 대학에 무슨 교환 교손지에다가 보험 교손지에 있다고 일단 타이틀은 뭐 전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교환 교손지 거기 뭐 뭔 교손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타이틀을 갖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신규진이 이제 극으로 돌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이제 극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우들은 떼돈 벌었습니다. 예. 그럼 뭐 잘 아시죠? 그 신의 한 수가 뭐 한참 그 뭐야 윤석열이 구속되는 게 많으니 그 투쟁할 때 뭐 슈퍼챗으로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인가 1억 몇천만 원을 갖다가 받았다. 그때 탑 10에 그우들이 6명인가 7명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슈퍼챗 탑 10에. 이제 그게 이제 그우들이 돈이 되니까 이제 다들 지금 그우에 붙어갖고 그렇게 한동훈을 까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박상수 변호사가 캡처한 진짜 언플에 환장했나? 이쯤 되면 개그캐 하고서 뭐를 갖다가 했느냐? 여기 보면 뭐 서울역 뭐 책당이라고 하시던 분이 공지 드립니다. 오늘 티켓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링크 전화해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화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무조건 토크 콘서트표를 우리가 완판시켜야 합니다.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취소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소표를 다시 사야 합니다. 이렇게 아마 공지를 올린 모양입니다. 단톡방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신규진이 캡처해 갖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상민 변호사가 우리 측 단톡방들의 첩자들을 심어두고 있는 거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한동훈이 그 하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만석이 뭐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이 신규주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캡처해서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취소표가 나오니까 그 표를 갖다가 다시 사주자. 이렇게 뭐 그 단톡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막 억지로 틀어막게 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다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됐든 간에 저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 거야. 뭐 조그만 요거 있으면 무조건 다 한동훈. 한동훈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한동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한동훈 때문에 대통령이 끌려 내려왔다. 한동훈 때문에 대통령이 사임당했다. 제가 뭐든지 다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때문이야. 나쁘게 된 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 예, 아유, 지영권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양희님, 안녕하세요. 한 대표 비대위 시절 장배신 사무총장 추천을 윤석열이 했다고 하는데, 처음 들었어요. 처음부터 장배신은 끈앞풀이었네요.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예, 사무총장을, 예,
한동훈이 픽업에 한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사람, 그게 윤석열이었던 거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사필구 형님, 저건 안표 때문이에요. 안표. 술라미님, 모든 뉴스,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 관심뿐입니다. 정말 한동훈 얘기를 제일 오래 해요. 다른 뉴스보다 한동훈 얘기를 제일 오래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국힘의 저주라는 이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느냐. 이 한동훈은 국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자, 오늘 제가 어제 혹시 이렇다라 방송을 보신 분 있으면 거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주말에 이제 막 뒤집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총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오늘이죠. 의총. 조금 전까지 의총.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일지 몰라요. 의총이 열렸는데 속보로 뜬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김영희, 장동희 단계글에 부적절한 일이 확대되어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니 계엄한 것도 한동훈 책임이라고 했다네요. 정신이 원치지 못한 당대표 답이네요. 장완영님, 한동훈 격하게 지지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김영희님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이 이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계 입장 달라진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라. 왜냐하면 1년 전에는 한동훈을 굉장히 커버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직접 자기가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한동훈을 계속 옹호를 했습니다. 그 얘기고 왜 입장이 달라졌냐? 또 하나는 왜 한동훈을 제명까지 했느냐? 왜 극단적인 조치 아니냐? 이 제명이라는 거는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국민의총에서 한동훈 제명 설명 요구가 빗발쳤다. 그런데 이제 그 좀 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저녁에 한 모양이에요. 의총을 갖다가 속보로 이제 타전이 됐는데 장동혁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수사로 한동훈 결백 밝혀지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한동훈 잘못 없다면 징계한 저의 잘못이다. 수석 대변인 근무 때는 한동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입장 번복엔 본질 전혀 듣지 못했다.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다 이거죠. 장력, 단계 문제는 부적절한 글이 확대 재생된 것이다. 그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됐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극우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장동혁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제 극우들의 주장이에요. 극우들의 주장은 뭐냐면 왜 대통령이 감옥에 갔느냐, 왜 끌려 내려왔느냐, 그거는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이 당계에다가 당원 게시판에다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갖다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들이 막 올려갖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 돼갖고 퍼져서 그래서 윤석열이 끌려 내려온 거고 윤석열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다. 그리고 윤석열이 일단은 검찰에서 사형을 부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판결이 이번 중순에 납니다. 2월 중순에. 1심이죠. 1심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 것도 한동훈이고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논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단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부적절한 글이 확대 재생된 것이 본질이고 단계의 본질이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됐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내려왔고 한동훈이 탄핵을 찬성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래서 국힘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그 논리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게 단순히 장동혁의 생각이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뭐냐면 오늘 뉴스 탑10의 패널로 강전의 여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변호사들이 왜 대변인을 많이 하죠. 송영훈도 내가 변호사면서 대변인 하죠. 그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이제 대변인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도 변호사입니다.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 강전의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좀 전에 뉴스탑10이라는 채널의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장동혁 얘기를 그대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패널들은 이제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되게 우파 패널 2명, 좌파 패널 2명, 이렇게 4명을 모시고서 앵커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토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건데, 강전의 얘기가요, 똑같아요. 장동혁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장동혁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힘의 안에 있는 극우들의 생각이죠. 지금 왜 국힘은 극우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안 봐도 뻔한 게 모든 책임이 다 한동훈인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끌려 내려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형 구형까지 받은 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다 한동훈 때문이야. 그러니까 계엄을 해서 그렇다는 그 생각 안 해요, 걔네들은. 계엄은 계몽령이기 때문에 잘한 거고, 그런데 그거에 딴지를 걸고 고춧가루를 뿌린 게 누구냐?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 프레임을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국힘 안에서는. 국힘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국힘반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중도도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오로지 이 배신자라는 얘기는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 국힘 안에서만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이 한동훈이 당계 그 글 쓴 것 때문에 여러분 당계는 뭐죠? 당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당계는 당원도 보통 당원이 아니라 거기 또 가입을 별도로 해야 돼. 별도로 가입한 당원만 볼 수 있는 게 당원 게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그로를 끌려고 지금 하나 이제 거기다 붙였잖아요. 장동혁이. 단계 문제를 갖다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의 부적절한 글을 썼고 그 글을 갖다가 언론이 퍼날랐다. 그래서 확대 재생산됐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언론이 퍼날르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무너졌고 탄핵을 당했고 탄핵의 주역은 한동훈이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사형구형을 받고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논리거든요. 강전의 변호사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결국 이 단계는 뭐냐?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한동훈이다. 이런 취지로 아니, 제 말이 정말 안 믿겨지시면 방금 전에 했던 그 뉴스탑10 채널A의 뉴스탑10을 직접 보시면 돼요. 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현정 제가 말했죠. 이현정 논설위원이 같이 패널로 나왔는데요. 우파 두 명 이렇게 나온다. 정말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원래 이게 발언을 할 때는 앵커가 물어볼 때만 발언을 해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한 1분 정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이 패턴인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강전의 변호사의 이게 말도 안 되는 어그로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앵커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게 말이나 되냐 도대체. 아니 단계는 당원만 보는데 그게 무슨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는 이게 연결이 되냐 도대체. 정말 어이가 없다.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강전의 변호사가 끝까지 한동훈 여기 보면 수사 결과로 한동훈 결국 수사가 하세월이잖아요.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하세월이잖아요. 끝까지 지금 강전애가 우기는 건 뭐냐? 한동훈이 협조해 보자면 한두 달 안에 끝난다는 거야. 수사가. 협조하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하라는 거지. 쉽게 협조라는 단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두 달 만에 끝날면 자기 잘 인정하고 한동훈 제가 썼습니다. 제 가족이 썼습니다. 제 장인이 썼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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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빨리 끝나겠지. 수사가. 지금 그 얘기예요. 경찰 가서 자백하라는 거야. 직접적으로 자백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협조하면 한두 달 안에 끝난다는 거야. 수사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국힘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국힘의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한동훈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그때 이제 토요일 날 한 20만 명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다들 난리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냐?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김종혁, 예, 같이 징계받은 사람이죠. 김종혁이 집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마이크 잡고 토요일 날 얘기한 겁니다. 어제 그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이 20만 명이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하고 호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종혁도 인정하고 있어요. 국힘은 죽었다. 그리고 거기 모인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한동훈의 지지자 20만 명이 맞습니다. 국힘은 이제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국힘은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동의를 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왜 자꾸 국힘으로 돌아오지? 아니 한동훈이 돌아오겠습니다가 여러분 이게 제명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반드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국힘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안 들려요.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니들이 내 정치 생명을 끊고자 이렇게 제명을 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치 생명이 끊기느냐? 나는 다시 정계로 컴백할 거다. 돌아온다는 게 이게 정계로 컴백하고 정치인으로 내가 생명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미지. 돌아온다는 게 내가 반드시 국힘으로 들어와서 국힘 물귀신이겠다. 아니,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면 그렇게 만약에 한동훈이 돌아오겠다는 게 반드시 내가 국힘으로 들어와서 너희를 쓸어버리고 내가 국힘을 다시 장악할 그 말이면 그러면 이 김종혁의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확정 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며. 그러면 한동훈이 떠나면 국힘이 죽고 한동훈이 거기 가서 뭐 백의종군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또 당적을 회복하면 국힘이 쌩쌩 살아납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니 이 김종혁 그래도 최고위원의 백그라운드가 그래도 중앙일보 우리 그 대표적인 신문 아닙니까 언론 중앙일보의 데스크에 앉아있던 보도국장 아니었습니까? 예? 데스크.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그 어마무시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단어를 쓸 때, 개념을 쓸 때, 한동훈이 떠나면 국힘은 죽은 거고, 한동훈이 있으면 국힘은 쌩쌩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썼을까요? 예?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만의 이렇게 있습니다. 죽은 자식 생일 생각한다. 죽은 자식 이렇게 남자 거시기 죽은 자식 불알 만져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속담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지. 쓸데없는 짓. 이미 자식이 죽었어. 아, 이미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이 지금 살아있으면, 이게 이렇게 됐을 텐데, 저렇게 됐을 텐데, 이걸 갖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곱씹고 해봐야 그 죽은 자식이 돌아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혜 있는 선조들이 그렇게, 속담을 만든 거 아닙니까? 격언을 만든 거 아닙니까? 죽은 자식 뭐 맞지고 있다? 죽은 자식 생일 세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국힘에서는요, 한동훈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지방선거 져도 한동훈, 이제 총선이 이제 또 폭망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동훈이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한동훈의 역할이 없어요. 자, 지금 이게 이번 한동훈이 향후에 지금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판이하게 많이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종인 그래도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을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김정은 비대위원장은 뭐냐면 나가지 말아요. 나가지 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아침에 하는 거라고 그러죠. 거기 나와갖고 꼭 뭐 선거에 나가서 이긴다고만 해서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국민 상대로 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갖다가 전파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정치 기반을 갖다가 굳혀나가는 그 길 외에 이외에 다른 선택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좀 길게 봐라. 지금 배지 다는 게 급한 게 아니다. 왜? 아니 배지 달고 설사 국힘에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 한동훈 자네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지금 극우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외로운 길을 가라. 배지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말 대국민 상대로 해서 자기 이미지를 전파하고 한동훈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이미지를 전파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정치 기반을 굳혀나가는 그 길 외에 그게 유일한 길이다. 다른 선택이 없다. 아마 김정인 대표도 똑같이 그 이현종 위원처럼 똑같이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지가 한동훈을 세워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예. 제가 여러분 또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완영님, 한동훈 격하게 지지합니다. 김영희님, 이철규입니다. 이철규는 제가 또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양희님, 신규진이 쓴 한동훈 책 아직도 팔아요. 돈은 끝까지 벌겠다. 대구 인절미님, 강전에 18 집에 가서 잠이나 집에 자거라.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꼴 보기 싫다 여자야. 얄밉게 얘기해요. 얄밉게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얄밉게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어. 오죽 했으면 이현정 의원이 탁 껴들었겠습니까? 양희님, 강전에 그거예요. 강전에 미디어 대변인. 이 사람도 미디어 대변인이에요. 미디어 대변인이 맞네. 입신생 감독님, 저것들 지선 패배할 것이 뻔하니 비열하게 벌써 지선 폭망 원인을 한동훈 때문이라고 한동훈 지지자 집회 등으로 핑계댈 구실을 빌드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지선 폭망에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죠. 자통당 수준으로 찌그러져도 당권 잡고 지들만 특정 지역에서 살면 된다는 발상입니다. 예, 뭐 뻔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십니다. 대구 인절미님,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배신자는 장동현. 배신자지, 장동계요. 똥 말고 미끄러지, 칭찬해. 나도 같이 미끄러져. 야, 여자야. 이은경님, 예, 2월 8일 덕후 뉴스가 한 대표님 창당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아까 그 20만 명 모인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열기, 또 토크 콘서트가 지금 2만 명 좌석이 완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열기들이, 그런 대중들이 결국은 이게 뭐 단순히 뭐 장동혁 사퇴해라 이 구호로 갈 게 아니라 장동혁 사퇴한다고 그래서 뭐 다른 또 머리가 또 올라오겠죠. 뭐 고성국이나 전향길이나 누군가가 또 올라오겠죠. 장해찬이 당대표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 장해찬이 당대표, 아니 이준석도 당대표 시켰는데 장해찬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준석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한동훈은 그냥 그 이현정 의원이 얘기한 제3의 길, 예?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 가라. 이렇게 구호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제3의 길을 갖다가 자꾸 하는 이유는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현정 의원 말에 아주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 영상에 보시죠. 이제 한동훈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3의 길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 돼요. 지금 이 민주당 정권 갖고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정당은 완전히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는 정당이에요. 네. 도저히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세력, 이게 바로 제3의 길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들은 함께 모이십시오. 내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 세력이네, 수권 세력이네 라는 느낌을 들도록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뭐 당내에서 뭐 제명을 철회하고 나발이고 하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제명 뭐 이거 지금 철회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바뀌어지나요? 한국판 예. 제3의 길이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 깃발을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들을 자격이 있다. 이제 한동훈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3의 길이 저는 제3의 길이 필요한데 그 깃발을 갖다가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한동훈 대표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이현정 의원이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수권 세력. 예, 그런 세력이라는 건 뭐 정당을 얘기하는 거죠, 정당. 예? 그러니까 새로운 한동훈이 뜻을 펼칠 수 있는 한동훈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열기가 뭐 토크 콘서트 2만 명, 그 다음에 거기 여의도 시위 2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외쳐야 될 건 뭐냐? 한동훈은 제3의 길을 가야겠다. 그걸 갖다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장동혁 사퇴하면 뭐 일이 끝납니까? 사퇴한다고 무슨 변합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뭐 철회해라. 아니 철회하면 뭐 갑자기 구구가 갑자기 중도로 변합니까? 구구가 착해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은경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육칠원 원장님, 그러니 지선폭망에도 낯짝에 철판 깐 잡것들에 절대 안 물러날 것이고, 그와 사이비가 장악한 국힘당원 분포상 도저히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잡것들을 속아낼 수가 없습니다. 당원 명부들 줘서 넌 신천지, 넌 통일교, 네가 나가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위원정당 해산을 통해 폭파시키고 해체 모여 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은 그건 이제 정청래 몫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놔두고, 우리가 감 떨어질 때 기다리면서 밑에다가 입 벌리고 있는 게 현명합니까? 아니면 바보스럽습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감 떨어질 때 기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의미로다가 감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정당 해산은 그건 한동훈 몫이 아닌 거예요. 한동훈은 거기 아무 관련이 없어. 위원정당 해산하고. 그건 이제 정청래 몫. 정청래가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그냥 거기다 던져 놓는 거고, 한동훈은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역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은 제3의 길,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 같은 측사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한동훈은 제3의 길을 가야 되고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 길을 갈 자격이 있다. 깃발을 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양희님, 내란당으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한동훈은 나와도 성공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험한 길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송중기님, 오랜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내어주시면 한통령 논편에도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송중기님이 힘을 주시네요. 유치원생 감독님, 신당 창당하고 한동훈이 대국민 비전 제시하면서 기다리면 국짐은 결국 자토당 수준으로 찌그러지거나 위원정당으로 폭파될 겁니다. 그때 쓸만한 분들을 이삭죽기하고 참신한 인사들로 세를 확장하면 반드시 성공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인, 이현종, 제3의 길 찬동합니다. 저 지지자들의 지지 열기를 국짐의 재진입이 아닌 신당 창당으로 물꼬를 터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래도 김종인, 그래도 정치를 오래 했다는 김종인, 그 다음에 이현종, 지금 한동훈 지지자의 언론인 중에 가장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이현종 논설위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한동훈은 한동의 길을 가야 된다. 국짐에 들어가 봐야 뭐가 있느냐. 국짐은 못 바꾼다. 바꿔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한통영 방송이 1년 넘게 그런 얘기를 떠든 게 이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갖다가 증명해주는 그런 거라서 참 반갑고 기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왜 뭐를 하든지 간에 제 타이틀을 그렇게 썼잖아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더 뭐를 하든지 간에 국힘이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면 다 한동훈 탓이다. 윤석열 사형도 한동훈 때문이고 지방선거 폭언도 한동훈 때문.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한 좀 센 단어를 쓰느냐. 그거는 걔네들이 지금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한 분이 채창에다가 이철규 얘기를 갖다가 해주셨는데 지금 국힘은요 그냥 거의 뭐 이제 막장으로 가는 이걸 도저히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예? 그런 이제 막장으로 가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막장 중에 막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오늘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을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인재영입위원장을 이철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철규하고 조정훈은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패키지로 묶은 사람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참 익심 논란 나고 한동훈을 갖다가 그때도 이제 잘라내야 된다. 자격이 없다. 얘기가 한참 있을 때 그 익심 논란을 주도한 사람은 이철규라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언론에서 이철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죠? 그 교수님, 이철규,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열받아서. 근데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당대표 할 때 그 토론회를 갖다 무슨 말도 안 되게 6번, 무슨 다음에 6번이 필요합니까, 그게. 그럴 때 어쨌든 했어요. 채널 A부터 시작해서 TV조선 해갖고 6번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무인도에 딱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다 질문이 달라요, 사람마다. 구할 수 있는데, 이철규를 구할 거냐, 조정원을 구할 거냐. 이 질문을 갖다가 그때 한동훈 후보한테 했어요.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철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왜 조정훈은 안 구합니까? 한동훈 대답이 뭐냐. 이철규가 오면은 조정훈은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철규만 구하면 조정훈은 탁 붙어서 따라옵니다. 그때 완전히 폭소를 터뜨렸는데 그럴 정도로 이철규하고 조정훈은 그냥 한 몸이다. 그런데 그러한 조정훈이 총선 백서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은 뭐야? 80%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백서를 썼잖아요. 지금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인재영입위원. 그때도 왜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철규였고,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이 조정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격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힘에 그렇게 사람이 없다. 여러분, 조정훈을 보고 인재영입이라는 건 뭡니까? 참신한 사람을 갖다가 픽업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동진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갖다 픽업하는 게 인재영입위원장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사람이 조정훈이 전화를 해. 그래서 한번 만납시다. 왜 만나는데요? 제가 한번 이번에 들어오시죠. 이번에 공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동진 대표이사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올까요? 조정훈 전화 받으면 올까요? 그래도 그때 한동훈이 전화해갖고 정말 삼고초려해갖고 전화를 하니까 고동훈이 만나준 거지. 아니 조정훈이 전화 오면 만나주나요?
그러니까 이건 망했다. 일단은 망했다. 인재가 들어올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아니, 조정훈 얼굴 보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조정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왜 조정훈을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만들었을까요? 딱 하나. 이거예요. 너 한번 해봤잖아. 백서 한번 써봤잖아. 총선 백서 써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지면 똑같은 패턴으로 지방선거 백서를 써. 그래갖고 뭐야? 책임은 뭐냐? 한동훈 때문에 지방선거 폭망했다. 이렇게 써라. 한번 쓴 경험이 있으니 그대로 그냥 총선을 갖다 지방 단어만 바꿔. 단어만 바꿔갖고 논리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돼. 이거 완전히 냄새나는 자락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힘 과연 공관위원장을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또 누가 될까요? 예? 정말 천하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공관위원장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저건 지금 이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에서 무슨 놈의 그 희망이 있고 아무리 한동훈이 다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복귀가 될 수도 없지만 얘네들이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복귀를 하나요? 예, 복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장동혁은 구구의 어떤 그 미션 수행뿐만이 아니라 이 좌파, 그러니까 이재명, 정청래, 김어준의 어떤 미션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이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민주당이 위기에 될 때마다 장동혁이 이상한 이슈를 갖다가 뭐 단계 논란 끌어내리고, 뭐 해갖고 뭐 윤석열 면회가고 매번 또 이번에는 또 한동훈 제명.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 얼마나 큰 이슈냐 하면요. 완전히 지금 이게 당이 쪼개질 판이에요. 정청래. 합당 문제 때문에, 조국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 때문에, 정청래, 저는 당원이 가라 하면, 멈추라면 멈추게.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습니다. 통합이 분열이란 이런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시는 효용 모순입니다.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면전에 대고, 이현주 지금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가 바로 있는 앞에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겠습니다. 합당하지 말아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요, 지금 얘뿐만이 아니라 거기 뭐 유시민도 지금 가세했죠. 뭐 여기 뭐 강덕구, 황명선, 문정복, 뭐 웬만한 사람들 지금 다 가세해갖고 뭐 조국도 가세했습니다. 조국당 이용하지 마라. 근데 지금 조국은 합당을 해야 돼. 이번에 합당을 안 하면 조국당은 어떻게 되느냐? 정의당 수준으로 뭐 쪼그라들어. 누가 조국당을 찍어줘 지금? 네? 조국당 지지율 지금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국도 자기가 뭔가 대통령이 되려면 발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선 4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 당대표로 있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이 되던, 부산시장이 되던, 제가 무슨 경기도지사가 되건 뭔가 보여줘야 돼. 자기 국정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합당해야 돼. 조국 입장에서는. 그래야 조국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가 너무 반가운 거지. 정청래 당연히 합당을 해야 돼. 왜? 자기가 8월 달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뭐 지방선거 끝나면 6월 때가면 바로 8월이에요. 다시 재선이 돼갖고 당대표. 그래야 2년 임기의 당대표가 되면 지금 이제 1년 임기 아닙니까? 그래야 총선 때 자기가 공천권을 쥐고 국회의원들을 무릎 꿇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대선 후보가 돼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한 거야. 정청래도 절실하고 조국도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재명은 이현주가 이렇게 자신 있게 떠든다? 보세요. 강덕구, 황명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야? 개인의 소수의 밀실합이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지금 누가 가세했느냐? 김민석도 가세했어요. 그리고 김민석이 태어나게 왜 미리학해갖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죠. 그 국회 본의장에서 사진이 찍혔다.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그 뭐야, 뭐, 밀약이다. 뭐, 민주당 절대 못 바꾼다, 당명은. 뭐, 이렇게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래. 내가 쓴 게 아니래. 다들 지금 김민석이 썼을 거다. 김민석이 문자를 보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인터뷰에서 아니래. 그럼 됐죠? 아니라는 거야. 지금 완전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죠. 지금 정청래 입장에서는요. 조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정청래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 정청래, 문재인. 똘똘 뭉쳐갖고 어쨌든 돌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그 지금 지도부는 딱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지도부에서 속전속결로 빨리 합당을 하겠다. 지금 당원 투표 들어갔습니다. 그 1인 1표제 있잖아요.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1인 1표제는 그 뭐예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아니 이거 2박 3일 2박 3일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뭐 20 몇 편 가져간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 5시간 투표했고 이번에는 2박 3일로 투표하는 거니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여세를 몰아갖고 이 합당 논의도 그냥 전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 거야. 지금 이런 판국인데 이게 국힘이 제대로 안정이 돼 있으면 얼마나 이게 공격 포인트가 많습니까? 봐라. 이게 민심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아주 중대한 이 순간에 장동혁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초를 쳤느냐? 한동훈 제명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어그로로 모든 거를 갖다가 완전히 잠재웠다. 모든 걸 잠재웠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동혁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 아주 공신 중의 공신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습니다. 네, 김영희님, 민주당에서 내란당으로 해산할 걸 엄포만 놓고 계속 질질 끌고 갈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 지금은 이제 끄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방선거 때 이거를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에 써먹기는 너무 길고, 왜 사람들은 3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이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2월 달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형이 나오건 무기징역이 나오건 그 어마어마한 형 아닙니까? 어쨌든 내란죄가 인정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해산을 시켜야죠. 그 분위기가 이제 뭐 법원도 다 인정해줘. 모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가 국힘은 뭐야? 해산이 되더라도 그 국힘 해산의 책임은 한동훈이다.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든지 한동훈 때문이다. 예, 우리가 해산되는 거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 그냥 신당 창당해서 싸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해산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 극우들은 극우당을 갖다가 창당할까요? 홍준표는 홍준표당 창당하고 뭐 다 지금 뭐 전향길당 무슨 고성국당 다 창당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당이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막 우후죽순 생기면 어차피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지금부터 그냥 해갖고 준비하시라. 전쟁을 말로는 맨날 뭐 지금도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는데 아니 뭐 쫓겨나는 게 전쟁이니까 전쟁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제대로 진영을 갖추고 당이라는 진영을 갖춰서 제대로 이 극우들하고 좀 싸워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현종 논설위원도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영희님, 망해가는 당에 멀쩡한 사람이 들어올까요? 망한 길이 해외에서 교육가 나는데. 아, 그래요? 들어온대요? 어, 공간위원장, 혹시 망한 길? 야, 근데 공간위원장 망한 길은 아닌 게,
지금 그 전현길 씨 주장은 뭐냐면 보이콧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국힘에서 아예 후보를, 그러니까 보이콧하려면 뭐예요? 아예 후보를 하지 마라. 선거 때 후보 등록을 하지 마라. 그냥 아무도 나가지 마라. 보이콧이란 그거잖아요. 지금 전향길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고성국은 어떻게 보이느냐? 가면, 나가면 무조건 되는 영남 지역에 30석을 달라. 그게 뭐 군수가 됐건 시장이 됐건 제가 뭐 경기도 도지사,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 도지사 두 개 있네. 어떤 자리가 됐건 간에 이 구구들한테 30 자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장해달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보이콧, 아예 선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전향기라고 고성국하고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육천사관님, 예전에 김정인 어르신 나이 드시고 왜 저렇게 여기저기 이당저당 왔다 갔다 하시나 고개를 갸웃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그만한 성경 지명을 가지고 계신 분도 드물다고 봤는데 비대위원장 영입하고 성공하면 그깟 비대위원 하나, 아,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그깟, 예, 비대위원 영입 성공하면 그깟 비대위원 하나 드리는 것 아깝지 않다고 봄 필요해서 영입하고 비례 노리고 기웃거린다는 지난날 공격이 염치 없는 짓거리. 아니 뭐 한동훈 신당 창당을 하면 그 위원장, 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해도 되죠. 이현종 논설위원. 근데 이제 이현종 논설위원은 영입하기 힘든 게 이현종 논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벤져스 방송에서. 참 그 토요일 날 집회에 나가고 싶어도 내 입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죠. 언론은 뭐야? 중립이라는 그런 걸 갖다가 지켜야 되는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 나가서 정말 같이 동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지. 내가 현직, 현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같은 분을 갖다가 준비위원장, 창당 준비위원장 모시고 또 몇 분 이렇게 조갑전 선생 모시고 그다가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해갖고 아니 뭐 그림이 딱 나오는데 하여튼 시작하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로이커님, 덴마크에는 정당이 13개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은 양당 정치를 고집하는군요. 독일도 6개 정당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양당 정치 지쳤다. 지쳤다 이제 우리도. 예, 육천생활동님, 제 개인적인 생각. 예, 신당창 당시 고문으로 모셔도 손색이 없었다. 지금 국진 언론이나 중진이라고 하는 적자들 중에 김정인 어르신만큼 바른 말하고 비전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어르신 세대를 대표하는 상류계 인물로 고문으로 모셔도 세대 통합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이 될 듯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창당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모이는 거, 인재 모이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구름대처럼 모인다. 돈, 뭐 돈이 많이 든다? 걱정할 필요 없다. 다 우리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아야 20억에서 30억이면 된다. 아니 그거 못 뭡니까? 예? 20시간 만에 20억, 30억, 28억인가요? 모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핑계다. 그냥 질르면 결단하고 그 길을 걸으면 다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그런 칼날을 분명히 내고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은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 26일에서 2월 1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사필규정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한동훈님이 5만 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와,
지금 1시간 방송을 했는데 아직도 57분이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재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2월 달에는 14,000명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13,300명 정도 돼요. 700분만 눌러주시면, 이제는 14,000명 구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월요일 저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저는 내일 화요일도 변함없이 7시 30분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고님, 본인이 탈당, 아니 뭐, 탈당이 아니라 이미 제명이 됐는데, 당적이 없는데, 이제 탈당은 못하죠. 당적이 있어야 탈당을 하는 거지. 당적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한동훈은 국힘당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은 못하고, 그냥, 그냥 무소속입니다. 예. 당이 없어진 겁니다. 무소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롤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롤커님. 육천생활동님, 창당 시 며칠 모으면 100억도 거뜬할 것 같은데요. 처음 30만, 매달 1만 원씩만 해도 30억, 1년 360억. 맞습니다. 공고님, 이제는 신당 창당도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는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뭔가 걸리는 게 많아요. 껄쩍지근해요. 그런데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 뭐냐. 깔끔하게 신당 창당을 하면 한동훈표 정치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변함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능하면 빨리 신당 창당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국힘의 저주, 뭐든지 다 한동훈 때문이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육신원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 기 바랍니다.